자, 그런데 이 증인 김 씨는 위증을 한 동기와 관련해서 이 대표가 안 시켰으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거듭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분석인 건데요. 함께 보시죠. 향후 2심에서 이게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추가 위증 요구, 안 시켰으면 거짓말할 이유 없다. 김모 씨는 이렇게 밝힌 거예요. 검사가 유력 정치인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해 중압감, 압박성 요구로 허위 증언한 게 맞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재차 김 씨는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1심 재판에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셈인데 2심에서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거듭 이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고의성을 듭니다. 김모 씨 위증의 주요 동기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까지 적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의 부탁과 김 씨의 위증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위증을 한 주요 동기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교사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모 씨가 확실히 위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의성이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법리적으로 논쟁적인 대목입니다. 물론 정치부 변호사님, 1심 판결을 뭐 존중해야겠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던데 교사를 부탁하는 사람이 짜고 치는 것 아닌 이상 이 사람이 확실히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위증을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채 교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얘기가 실제 이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나 검사들 입에서 좀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네네. 위증교사 사건 해보셨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은 고소 취하예요. 고소 취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 PD에 대한 김병량 시장 측의 김병량 시장 측이요. 그 김모 씨를 대리해가지고 검찰청에다가 최 PD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 PD에 대한 실질적인 고소 취하는 없었습니다. 이건 팩트인데 그런데 이 고소 취하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위증교사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세 가지예요. 고소 취하를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가? 그다음 실질적으로 고소 하자고 하는 협의가 있었는가? 실질적으로 고소가 취하가 됐는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건데 그런데 분위기는 있었다라고 그런데 저 김모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런 분위기 있었다. 그런 협의도 있었다. 그다음에 고소 취하도 있었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인데 그중에 하나 빼고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 PD에 대한 고소 취하 협의는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없었는데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김모 씨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소 취하 자체가 없었는데도 있었다라고 한 거는 무죄가 나왔는데 왜 무죄가 나왔느냐? 제가 잘 보니까 고소 취하 분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경우에 있어서 김모 씨가 이야기했던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소 취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무죄가 나왔느냐? 고소 취하가 언제 있었는지 이재명 대표하고 김모 씨하고 전화 통화 이후에 김모 씨가 물어봤다는 거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다시 한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네네. 너무 자세한 건 또 향후에 좀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네네. 그 위증을 교사한 사건에서 네네. 증인이 내가 부탁한 대로 위증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나 예견이 있어야 네네. 고의성이 인정된다라는 게 지금 재판부 판단이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 이 대표는 이 증인이 정말 이 대표가 부탁한 대로 말을 해줄지에 대한 확신이나 예견이 없었다. 그러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통상 위증교사 재판에서 적용되는 통상적인 법리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뭐냐면 변론 요지서를 보내줬잖아요.
변론 요지서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객관적 사실도 담겨져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피고인의 주장이 담겨져 있다고요. 이러하니까 나는 무죄다. 이런 주장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변론 요지서를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는 변론 요지서대로 그 증인이 위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대한다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증언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못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전 생각이 들고, 이 판결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예컨대 제가 어떤 사람이, 저 말고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저 사람 그 술 마셨다. 왜냐하면 술 마신 거는 명확한 그 음주 그 측정 수치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법원에서 그 음주 운전까지도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음주운전 고의가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없느냐? 저 사람이 술을 마실 때 이 술을 마신 다음에 내가 운전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견할 수 있느냐? 나 판사지만 그거 예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판결을 옹호하는 여러 법대 교수들이나 변호사들조차도 조금 심했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일단 2심에 가서 어떤 법리가 적용되고 판단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측의 입장 전해드렸습니다.